점유권 나와요. 점유권. 여기 할 차례죠. 자, 맨 아래 보면 1번에 보면 점유 보조자 있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구보다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가사상 영업상.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점유하는 자. 너무 기네요. 이걸 우리는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점유자예요? 지시하는 사람이 점유자죠. 그렇죠? 지시하는 사람이 점유자고 받는 자가 보조자예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의 객체도 될 수도 없고요. 주체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의 객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점유권이 뭐가 되면 침탈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물청을 해야 돼요. 점유권에 의해서 물청을 해야 되잖아요. 침탈이 되면. 근데 점유 보조자는 침탈한 사람한테 주체 물청한다 못 한다. 그 다음에 물청에 상대방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1번 보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다 그래야 되고요. 2번 보세요. 을의 점유 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주체로서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점유권자로서. 그러니까 2번은 주체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3번 보세요.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된다 못 된다. 객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주체 X, 3번은 객체 X. 이제 오른쪽에 4번으로 기결이 되는데 을이 남편 갑과 그럼 을은 남편이 아니면 뭐예요? 부인이겠죠. 부인 을이 남편 갑과 그 다음에 시부모와 함께 한 가족이겠죠.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소유자 병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부인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 이유는 남편도 있고 시부모도 계시고 부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지금 주택이라고 나왔습니까? 주택이에요? 건물이에요?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병의 주택에 대해서 갑을 시부모. 그러니까 병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겠죠.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이 주택에 대해서 뭔 대차 있어요? 임대차 했잖아요. 근데 기간이 뭐가 됐어? 만료가 됐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보증금을 병한테 줬는데 보증금을 돌려줬어. 병이. 그래서 갑한테 이제 이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갑은 없고 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해야 돼? 갑이 없으니까. 갑이 애출 중이요. 그럼 을한테 이 주택을 비워달라고 지금 청구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을은 점유자요, 점유보조자요? 그렇죠. 점유자라고 놓고 해야 맞는 지문인데 여기는
을을 상대로는 명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죠. 뭐라 해야 돼?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인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남편과 부인은 둘 다 뭐예요? 점유자로 보는 거죠. 그렇죠. 시부모님한테는 시부모는 제3자가 되겠죠. 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출제 이혼은 부인을 점유자로 봤어? 점유 보조자로? 출제 이혼은 보조자로 본 거죠. 대부분 판례는 부인을 점유 보조자로 봤어? 점유자로 봤어? 점유자로 봤어. 그러니까 출제 이혼이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대요. 부인한테 지금 혼날까봐. 감히 부인을, 하나님을 뭘로 봐버렸어? 보조자로 봐버렸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문을 보고 순간적으로 멍했어. 뭔 말이다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를 한 거예요. 병의 주택에 대해서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임대차는 기간만큼만 사용 수익하잖아요. 기간이 만료되니까 임대차가 끝났다고. 그러면 임대인은 보조금 돌려주고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가서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러 갔는데 갑은 출타 중이 없고 을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 보조자라면 자 임대차 해지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을이 점유자라면 병은 갑한테 아니고 을한테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을을 점유자로 봤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을을 점유 보조자로 봤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자, 5번. 점유 보조자는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니죠. 점유권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객체도 안 되고 주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뭘 할 수 있어요? 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은 있어요. 즉 말해서 여기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점유한 자, 그러면 점원일 거 아니에요. 점원이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가게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원은 보고만 있어야 돼. 얼른 가서 돌려달라고 해야 돼.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는 있다고? 점유 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이 있다고. 이렇게. 이거 뭐 볼 필요도 없는데.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점유 종류를 보면,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 있어.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 이 구별 실익이 중요한데, 말 그대로 쓰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하면 자주점유.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면 무슨 점유? 타주점유. 그러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자, 남의 토지를 할지라도 점유자가 평공자로 몇 년간 점유하면 20년간 점유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소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타주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자주점유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해요? 성이 뭔시고 권씨고 이름이 뭐예요? 외객이었다고. 그래서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애매모호하면 먼저 뭘 갖고 권원을 받고 권원. 그 권원이 만약에 임대차였어. 그러면 임차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건물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안 해? 자, 그러면 타주점이겠죠. 근데 만약에 매매했어. 매매 계약이 있다고. 매매 계약. 그럼 매수인은 지가 주인이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매매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임대차면 타주. 그러니까 그 권원이 임대차냐 매매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외부적, 내부적. 밖에 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애매모호하면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그래서
권혼의 성질을 먼저 보고, 두 번째 외부적 밖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단 기준이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요, 타주요? 그러면 틀려. 소유권을 가지고 한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면 자주점유지.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하지 않는 사람은 다 타주게? 소유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주점유면 소유권 안 가지고 온 사람 다 타주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바로 나오겠지만 생각만 하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만 하고 점유하면 자주지. 소유권 없어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면 자주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한 자주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면 타주예요. 자, 그래서 판단 기준은 먼저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고, 권한이 아니면 외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안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8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자주 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결정한다, 외부 의사에 결정한다. 외부 의사. 그래서 먼저 권한의 성질, 그 다음 객관적, 외부적. 그래서 권외객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외객.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게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자주 타죠.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렇지, 타죠. 임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점유하잖아. 오른쪽에 4번 85페이지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자주 타죠. 타죠. 왜요? 그렇죠.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명의신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갑이 X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이요. 자기 앞으로 부동산이 많으면 유리해, 불리해? 불리해. 그래서 자기 친구 을한테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명의를 신탁했다고 그래. 명의 신탁. 그리고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뭐 했어? 등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신탁자고 이 사람은 뭐예요? 수탁자예요. 그럼 수탁자 명의로 좀 등기가 돼 있잖아요. 원래 누가 갑 소유인데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져라고 준 거예요? 명의만 네가 우선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거예요?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보관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명의 수탁자는 갑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주 타주? 타주. 그 다음에 자 8번 보시게요. 8번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잘라요. 그럼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들이 단독 상속하잖아요. 애아들이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다. 아버지가 타주 점유였어. 그럼 아들이 상속을 받았어. 그럼 아들도 뭐예요? 자주요, 타주요? 타주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상속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타주면 상속인도 뭐예요? 타주예요. 그래서 상속 그 자체는 새로운 권한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자 9번 봅니다.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자 새로운 권한, 가로 묶어주세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타주면 상속인도 타주예요.
근데 자, 상속인이 타주인데 상속인이 샀어. 그럼 새로운 권원이죠. 그럼 그때는 이제 자주다 타주다. 자주다. 샀다면 자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새로운 권원이 되는데, 즉 말해서 매매하고 상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권원이 되는데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점유 추정력과 점유권의 승계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면 처음에 평원, 그 다음에 공연, 자주, 선의, 무과실, 적법, 계속. 자, 이 경우는 하자가 있는 점이에요, 하자가 없는 점이에요? 하자가 없는 점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점인 거예요. 자, 평온의 반대는 뭐예요? 폭력. 공연의 반대는 뭐예요? 비밀. 공연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공연의 반대는 비밀. 자주의 반대는 타주. 선의 반대는 악의. 무과실의 반대는 과실. 적법의 반대는 불법. 계속의 반대는 불계속. 그러면 아래 거는 하자 없는 점이 하자 있는 점이요. 하자가 있는 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온, 공연, 자주, 선의 이렇게 가버렸어. 그럼 하자가 있는 점이 하자가 없는 점이요. 그렇지요. 과실이 들어가 보면 하자가 있는 점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거는 하나로 들어가 버리면 하자가 있는 점유가 돼버린 거예요. 아래 것이 안 들어가고 순수 위에 것만 쭉 되면 하자가 없는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은 평온, 공연, 자주, 선의, 적법, 계속은 점유만 하면 추정돼, 안 돼? 동그라미 친 거는 점유만 하면 추정돼, 안 돼? 추정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선의 점유자 말 안 해도 점유만 하면 선의로 추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온, 공연, 자주는 점유만 하면 이게 다 추정이 돼버린다고. 내가 입증할 필요 없다고. 뭔만 추정이 안 돼? 무과실만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주장자가 뭐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이렇게. 그 차이라. 그러면 한 예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표적으로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X 토지가 있어. 자, 갑소유요. 누가 점유예요? 을이 점유예요. 그러면 이 점유는 어떻게 해야 돼? 평, 공, 자로 몇 년? 그렇죠. 20년 그 나이면. 그러니까 을이 점유만 하면 평원, 공연, 자주는 다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0년 채워가지고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명의자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이 알았어 가짜가 합니까? 못 줘 그럽니까? 못 줘 그럴 거 아니에요. 갑 입장에서는. 그러면 갑이 너는 평온이 아니야, 폭력이야, 너는 공연이 아니야, 비밀이야, 너는 자주가 타주야, 이런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 갑이 반박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을은 점유만 해도 이런 것들이 추정이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평온, 공연, 자주, 선의, 적법, 계속 추정을 받아버린다. 그래서 민법 이게 197조거든. 이렇게 추정받는 것이 몇 조다고? 민법 197조. 제일 중요한 조문. 민법 전체에서.
197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86페이지 보면 아래 봅니다. 점유자는 자 소유의사로, 소유의사가 자주죠.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OX요. 어? 어디가 틀렸어? 그래, 과실 없이가 틀렸어. 과실 없이가 무과실이거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거든.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봐봐. 2번은 전후. 전이 앞이고 후가 뒤잖아. 앞, 뒤.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 승계가 증명되더라도 점유 계속은, 자, 계속 동그라미. 계속은 추정돼야 안 돼. 계속. 추정돼야 안 돼.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친 거는 다 추정이 된다고. 무과실만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뭐지 된다고. 추정이 된다고.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계속 동그라미. 계속은 추정되죠. 자, 87쪽에 4번 지문 봅니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 계속은 어째요? 추정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거 포인트란 말이에요. 계속이니까 승계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된다. 하자도 승계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점유권 효력. 자, 점유에서 문제 나오면 이게 100%거든요. 여기 봅시다. 이거예요. 자, 이 사례를 많이 했어. 갑의 X 임야. 임야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임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 이걸 뭐 해서 이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이조해가지고 지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임야를 병하고 뭐 했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자 대금 10억을 이렇게 받았어. 10억인데 깎아서 자 7억에 팔았어. 이렇게. 그럼 보세요. 그리고 현재 병이 뭐 하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등기, 이조 등기 유효 무효? 무효. 무효 등기를 넘겨받았으니 등기도 유효 무효. 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네.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뭐예요? 무효. 그러면 이 X 임야는 누가 소유자예요? 그래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이 본권을 가지고 소유권이라는 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 병이 하고 있어. 그러면 병은 본권이 없는 점유자죠. 갑은 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점유는 아직 없죠. 그러면 갑이 자 10년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자기 등기를 봐봤더니 을에서 병까지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현재 점유자 갑한테 병한테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그게 뭔청? 물청에서 침해 당했으니까 반환 청구하는 거잖아요. 내 소유권을 돌려줘 이렇게 물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은 본권이 있는 사람이 본권이 없는 사람이요? 본권이 없잖아요. 무효니까. 이 사람이 본권이 있고 누가 점유를 누가 가지고 있어? 병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재판할 때 점유권 가지고 재판해? 본권 가지고 재판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물권에는 잡아. 물권에는 점유권과 뭐로 나눠진다고? 본권, 점유권. 본권으로 나눠진다고. 그죠? 그러면 점유권은
지배인데 법률상 지배,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 본권은 사실상 지배, 법률상 지배. 법률상 지배. 그럼 우리가 싸울 때 해결 안 되면 뭐 법대로 하자게, 사실대로 하자게. 그 재판하면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률상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는 자, 도둑놈이 너 물건 훔쳐서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점유권은 있잖아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본권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 물건 소유자가 뭐는 가지고 있어? 본권은 가지고 있겠지. 근데 점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하게 되면 누가 승하게 돼 있어? 얘가 승소하잖아요. 승소하고 얘는 뭐예요? 패소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병이 이게 갑이 이게 재판하면 갑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이 등기를 말소하려면 판결을 얻어야 되는데 재판하면 3년 걸린다 했어. 승해가지고 다시 병을 상대로 재판하면 또 승하는데 3년, 6년 걸리는데 그거 너무 지루하니까 갑이 한 키에 가져갈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고, 자, 목적은 이 등기를 말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병 무효 등기에서 바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된다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버리면 6년 걸려, 6개월 걸려. 그래, 6개월. 그래서 다 갑이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고. 그죠? 그러면 누가 승이요? 갑이 승이요. 누가 패요? 병이 패요. 그러니까 갑은 본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점유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권 가지고는 재판할 수가 없어. 본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점유권 가지고 한다느냐 이거 틀린 질문이라니까. 그러면 이 병한테 3개의 권리가 주는 거예요. 201조, 202조, 203조. 그래서 201조가 과실 수취권. 그러니까 점유만 하면 과실 수취할 수 있는데 선의는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 없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멸실 훼손시켰다고. 누가 점유하면서? 병이 점유하면서. 지금 여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말해? 이 3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본권이 없는 점유자예요. 본권이 있는 점유자는 여기 논할 일이 없습니다. 본권이 없는 점유자가 3개의 권리가 있다니까. 멸실 훼손. 그래서 선의, 악의. 그러면 선의에서 자주, 타주. 악의에서 자주, 타주. 이렇게.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는 돌려줄 때, 자, 병이 이제 갑한테 돌려주잖아요. 돌려줄 때, 선이면서 자주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 현존 이익만. 그 나머지 3개는 현존 이익이 손의 전부요. 손의 전부, 이렇게. 그 다음에 203조는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비용은 2개요. 필요비하고 뭔 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자, 유익비가 되려면 가치가 뭐 해야 돼?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돼, 현존. 현존해야 유익비인 거예요. 자, 필요비는 보존하게 들어간 거고, 이거는 계량에 들어간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안 보이니까 뺄게요. 자, 비용은, 자, 보존하게 들어간 게 필요비. 자, 계량하게 들어간 비용이 유익비. 예. 그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유익비입니다. 현존. 그럼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고 못하고
못하고. 왜? 과실 수취했으니까. 청구 못하는 거예요. 과실 수취했으니까. 그러나 특별한 필요비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필요비는 청구하고 못하고. 청구하고. 자, 이거 시험 문제요. 자, 유익비는 두 개요. 자, 지출해가고 같이 자, 증가분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누가 선택? 병이 선택해, 갑이 선택해? 어? 봐봐. 병은 점유자고 갑은 회복자, 소유자잖아. 누가 선택해? 생각이 안 납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면서 회복자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자 아니면 왜냐면 이 임야가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병한테 와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갑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회복자. 뭔자? 회복자, 소유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옷은 무엇이다? 그러면 지출액이 5천만 원 들어갔어. 5천만 원. 가치 증가분이 1억이 됐다고. 그러면 자, 그 비용을 갑이 물건 찾아가면서 갑이 병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즉 병이 점유하면서 이 임야 앞에 임야 들어가는 진입로로 도로를 만들고 포장도로를 했다니까. 포장도로. 이 진입하기 위해서. 근데 5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병이 점유하면서 이 비용을 썼잖아. 이 비용을 썼잖아. 누가? 병이. 근데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임야가 가치가 올라가서 떨어졌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유익비다고. 가치 증가가 현존해서 유익비다고. 그러면 지출해가고 증가분하고 두 개 놓고서 갑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5천 줄까 1억 줄까? 그리고 5천 주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개. 201조 과실수취권, 202조 멸실훼손책임,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이 세 개가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100% 이걸 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싸우며? 회복자하고 점유자하고 싸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자, 그게 87쪽에 점유권 효력,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했다 이 말이죠. 자, 한 장을 넘겨봐. 자, 1번. 선의유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어? 있다 없다? 지금 내 설명은 뭔 소리야? 뭔 소린가 하고 왔어. 보세요. 선의 점유자는 무엇이 있어요? 과실수취권. 그러면 사용이익도 과실이요, 과실이 아니요? 과실이잖아요. 과실은, 자, 과실이 뭔지 모르는가? 과실은 천연과실 있고 법정과실 있다니까? 그러면 사용이익은 천연과실이 법정과실이야. 사용이익. 법정과실이지. 이자나 사용이익. 자, 이런 것들은 법정과실이지. 과실이니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있잖아. 1번 봐봐. 선의 점유자라고 써졌지. 그럼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한 이익이니까 과실이잖아. 그러면 선의 점유자 있고 과실수취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돌려줘, 지가 가져. 그래, 지가 갔지. 그러면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지가 가져야 되니까 반환할 의무가 없지. 있다 하면 틀렸다고.